척추관 협착증 하면 수술, 비수술 고민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치료를 해드릴 때 허리에 두루두루 주사를 넣어드리는데요. 아픈 곳만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뭐랄까, 목슨 기계 장치 중에서 헐거워진 나사 한두 개를 조여주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죠. 결국 치료라는 건 단순히 통증만 줄여주는 게 아닌 예전에 건강했던 허리로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데 제일 효과 같던 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통증 전문 안선생 안광중 원장입니다. 일단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오듯이 허리에 있는 디스크 질환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 부분이 좁아지게 되는데, 그 결과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불러요. 그림을 보시면 동그란 큰 뼈가 보이시죠? 이 뼈 위에 디스크가 놓이게 되는데, 이 디스크가 가운데 있는 노란 신경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불러요, 그거를. 그럼 여기서 척추 협착증은 뭐냐? 관절염이 온 분들 보면 손마디도 굵어지고 무릎도 굵어지고 하잖아요. 여기도 관절이기 때문에 노화가 오면 여기도 무척이나 굵어져요. 그래서 이 굵어짐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노란 신경을 또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신경이 있고 위에 있는 디스크가 있는데, 이 디스크가 밀려 내려오고 밑에 있는 관절염이 생겨서 뼈가 두꺼워지거나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앞쪽으로 또 밀고 들어가고 하게 되면 가운데는 낑기게 되겠죠. 앞뒤에서 밀고 들어가니까. 그게 기본적인 척추관 협착증의 원리예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좀 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자면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가 짜개지면서 안에 있는 수액이나 물질이 바깥으로 삐져 나오는 거를 흔히 말하는 디스크예요. 디스크라는 요 질환은 주로 디스크가 말랑말랑할 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도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면서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런 터져서 나오는 디스크는 오히려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노화 과정이에요. 선행 요인으로 디스크가 또 있을 수 있지만, 없더라도 디스크가 점점 눌리게 되면은 어쨌든 디스크는 밀려 들어오게 되고, 뒤쪽에서든 척추 후관절이 또 관절염이 생기면서 앞쪽으로 밀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 과정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는 이런 케이스를 보는 경우가 지극히 드물죠. 거의 노인분들한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의 차이 중 하나는 나이, 그리고 또 하나 구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증상이 좀 다르죠. 허리 디스크만 있는 경우에는 서 있을 때가 더 편한 경우가 많아요. 앉아 있을 때가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인 경우는 오히려 앉아 있을 때가 너무 편해요. 길 가다가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들 앉아서 쉬었다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무릎이 아파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대부분은 허리 협착증 때문에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진행되면은 깜짝 놀라시고 이건 수술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 물어보러 오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무척이나 드물죠. 물론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 마비가 심하게 온다든지 하는 그런 케이스 말고는 거의 드물고, 웬만한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더불어서 운동도 같이 해줘야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먹는 약도 있고 운동도 있고, 많이 아파서 오시는 경우에는 신경 차단술을 하기도 하죠. 근데 신경 차단술은 일단 급한 불 끄기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통증이 심하고 힘드시니까 통증 좀 완화시켜 놓고 좀 기다려 보자 하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말이 차단술 해서 뭔가 약간 거부감도 들고 그런 느낌이 있지만 안전한 치료입니다. 하는 방법도 사실 되게 단순하고 비교적 쉬운 치료에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신경을 찾은 다음에 근처에 약물을 직접 주입을 하는 거예요. 바로 직접 신경에 주입을 하니까 통증이 빠르게 줄어들겠죠. 주사할 때는 조금 아프긴 하지만 이 차단술에 대해서 크게 무섭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되게 안전한 시술이고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치료는 재생치료 중에서 엄청 많이 하는 프롤로 재생치료라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신경차단술은 급한 불을 끄는 치료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프롤로 재생치료는 당장 통증을 완화시키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려도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가면서 점점 낫게 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장치를 오래 쓰다 보면은 어딘가 나사도 살짝 느슨해지고 뭔가 좀 덜그럭 걸리기도 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한 군데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부분만 조여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쪼이고 저기도 쪼이고 하잖아요. 해보면은 여기저기 막 돌아가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허리를 치료할 때 어디가 아픈지는 대충 알겠지만 거기만 냅다 나사를 조이는 게 아니라 여기도 조이고 다 해주는 거예요.
프롤로 치료는 그런 식으로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프롤로 치료는 어쩌면 일반적인 웬만한 치료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수치료도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도수치료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받아봤는데 별로야, 효과 없어요, 돈만 많이 들고, 이런 소리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도수치료만 받고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도수치료가 모든 질환을 다 치료하는 건 아니죠. 도수치료 효과를 많이 볼 만한 질환에 하면 당연히 더 좋겠죠. 우선 그게 중요하겠고, 일단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되게 다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너무 꾸부정하게 다니신 분도 많고 여러모로 관절이 많이 굳어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도수치료를 통해서 그런 것들도 이완시켜주고 주변에 지나치게 뭉친 근육들도 풀어주는 것도 무척이나 효과가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척추관 협착증 더불어서 디스크, 일반적인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고요. 이 두 질환의 차이점에 있어도 좀 설명을 좀 드렸었고, 척추관 협착증 할 때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이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증 잡는 안선생 안광준 원장이었습니다.